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서울 MBC는 대구 MBC의 보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대구 MBC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요 내용이 오늘 대구 MBC에서 보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현실이 너무나 저는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서울 MBC에서 잘린 놈인데 대구 MBC에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합니까? 응? 이런 보도를 오늘 할 거니까 고발뉴스에서 알려달라고. 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응? 얼마나 안 받아주면. 아, 진짜 MBC 뭐 하는 겁니까? 응? 이거 얘기 좀 읽어주실래요? 최성해가 국임당 수뇌부와 접촉했고 양자 사이에 매우 중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의 최성해 육성 파일이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다는 정보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시청이 어렵다면 대구 MBC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좋고 대구 MBC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MBC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신 73,000명인데 좀 빨리 10만 명 넘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서울 MBC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음모론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 거를 가지고 뭐 추정을 해가지고 뭐 이게 추측성 보도도 아니고 너무나 빼박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면을 하고 기레기들도 받아주지 않고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의 기준에는 조국 장관의 일가가 반드시 나쁜 놈이어야 된다. 이런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 아니에요? 조국 장관의 가족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어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제 주변에도 실제로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도 이미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오면 그냥 채널 돌리고 그냥 그런 거 나오면 꺼버리고.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조국 장관 열심히 욕했고 조국 장관 가족을 열심히 욕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뭐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방송국도 뭐 포기한다 쳐도 민주당에서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윤석열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윤석열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도 같이 주목하지 않잖아요. 정말 양아치들인데 지금 기동민 의원이 서울시 유권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한국 리서치에다가 생돈 주고 의뢰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왜 졌냐 이제는 더 이상 요 보궐선거 패배론에서 벗어나서 개혁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개혁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아니었다. 구미에 안 맞으니까 찍어내려고 계속했던 추태들 아니냐. 이런 여론을 계속 전달하면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이 폐인이었다. 그리고 조국 사태로 실망감과 박탈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조국 때문에 졌다. 이런 논리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저런 목소리가 무비판적으로 나와버리면 이른바 진실을 위해서 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투신한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과 또 진실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미 진실이 많이 침몰한 상태예요. 깊숙이. 팽목항 46m 이하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구조 포기하고 이제 인양하자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구조를 해야만 했던 현장에서 겪었던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MBC 특종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울 MBC는 대구 MBC의 보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대구 MBC 기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수뇌부와 접촉했다. 이 수뇌부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국임당의 대표와 접촉했다고 보시면 돼요. 당직을 갖고 있는 대표와. 그 양자 사이에
국임당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최성희가 음. 털었답니다. 이걸 만약에 MBC가 보도하지 않는다면 46m 이하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실이건 생명이건 더 이상 건질 필요가 없다고 했던 박근혜의 살인을 MBC가 똑같이 범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MBC 쪽에는 얘기를 좀 해보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나름대로 양질의 그 기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국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국 이야기는 불편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MBC가 정말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신머리로 가면 MBC는 그냥 방송인들이 먹고 살기 편한 직장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우리가 대통령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임기 4년차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런 대통령? 40.1%야. 응?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지금 대통령 선거 다시 치러도 재선되는 정도의 지지율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4.4에서 34.2로 떨어졌네. 대통령 인기에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자들이 무슨 뭐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뭐 열심히 따라줬대. 해준 게 뭐 있는데? 조홍천 의원이 한 말도 웃긴 게 네. 그간 국민이 180석을 준 의미를 받들어 모신다며 법안과 예산을 강행 처리한 것 때문에 민주당이 오만하게 보였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얼탱이가 없습니다. 이거 왜 개소리라고 안 해요? 네? 지읒 리을. 조홍천은 고소할 것 같죠, 느낌이. 네. 네. 이동수도 할지 몰라요. 뭐 국민의힘은 못해도 본인 진영 사람들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무섭습니다. 네. 180석을 준 의미를 받들어 모시려는 의지는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고 위성곤 의원도 지졌습니다. 네. 법안과 예산을 강행 처리한 게 뭐 있어? 그니까요. 그러면 뭐 날치기를 했어? 뭘 했어? 민주당 그러면 앞으로는 표결로 하면 안 되겠네. 표결로 민주적으로 처리한 걸 강행 처리라고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오히려 그러면 표를 적게 들면 통과시키는 걸로 할까? 다수결로 하지 말고 소수결로? 한 사람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걸로? 조홍천은 민주주의자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워터멜론을 발견했습니다. 위성권 님인데요. 네, 초선 오적이라고 불렸던 그 2030 초선 의원을 보호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선 오적이라고 하는데 오적인지 당을 위해 반성한 의적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저는 그들이 의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적도 적은 적입니다. 국회 헌법기관인데 의적하면 로빈훗을 생각하는데 로빈훗은 실정법 위반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성권 의원님 20, 30대 초선 의원을 그냥 확정적으로 범법자로 만드셨네요. 의적이라고 범법자라고 판단하셨군요. 네. 저희가 오적이라고 한 것은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의적이라고 또 이렇게 후배들을 보호하자고 해놓고 2차 가해를 하는 위성권 의원. 정말 너무 미운 분 같아요. 자, 유동수, 조홍천, 위성권. 네, 위성권 이분 저는 이번에 이름을 처음 봐가지고 찾아봤더니 제주 서귀포시 쪽의 지역구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고 당선된 분인데 그러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유동수, 조홍천, 위성권, 유조위, 유위조.
기억을 어떤 식으로 나겠습니다, 이분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지들 살겠다고 이렇게 발악을 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아요.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검찰이 뒤에 쫓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대통령 절반만큼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박들 보라고 대통령 관련된, 대한민국 관련된 기레기들은 보도하지 않는 인덱스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4월 취업자 수 6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6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한 건데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인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이거 절대 이 수치 나오지 못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81.2%가 올라가서 올해 경제 성장률 4% 성장했습니다.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민주당은 뭐가 잘못해서 대통령을 공격을 청와대와 해야 선을 되는데? 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뭘 잘못했길래? 네, 지금 뭐 코스피 39.4% 역대 3위입니다. 네, 코스닥도 1위. 대통령 선 같네요. 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해충돌방지법도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결이 됐고요. 지금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계신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대통령 연도 기자회견에서도 4년차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북미 간의 대화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 역량으로 이끌어냈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이제 물밑 접촉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국제정치학 전공자 아닙니까? 근데 실제 나왔어요. 미국이 북미 회담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트럼프와도 오바마와도 다르다. 우리는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라며 우리가 대북 정책 설명해 줄게. 클리어하게. 라며 북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잘 접수했다. 라며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어요. 이런 거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북미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성과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민주당 수박들 개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진정성이 당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진정성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통일로의 나아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냈지만 지금 우리가 알듯이 관료제 하에서 관료에 의해서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민주당에서 관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친문이라는 사람들 어디 있어? 오히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변방의 정치인만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어요. 대통령 서포트하는 게 누가 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부동산 사과하셨잖아. 이 사과 이면에 관료들이 저항하고 있고 이른바 개혁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단히 어렵다 라면서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의해서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라면서 솔직히 대통령 할 사람은 관료의 지원이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진정성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관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관료들 너희들
똑바로 이 새끼들아. 내가 만약 대통령이면 너 죽었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응? 이런 얘기를 감히 누가 해주냐고 민주당에서. 이성건, 유동수, 조응천 니들은 이런 얘기 못하잖아. 안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을 지켜. 이낙연 대표, 전 대표님 뭐 대선 안 나가더라도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까? 관료들의 저항, 방해를 규탄하신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낙연 책임이지 이거는. 이낙연이 관료들의 수장이었잖아. 국무총리였잖아. 국무총리 때 뭐 한 거야? 관료들한테 싸바싸바하고 그냥 비유 맞추다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재명,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재명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춰져 있는 사람, 오늘만 사는 정치인, 국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야겠죠. 실제로 당장 이것만 봐도 지금 민주당이 걸기대회 해야 돼요. 머리띠 두르고. 지금 김명국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80년 광주에 자기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중동 종편이 그리고 태극기 모독부대가 그걸로 얼마나 많은 국론을 분열하고 청와대를 흔들어 왔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보도는 바로 이거였어요. 김명국에게 거액을 줄 테니 공개 회견하자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 돈으로 허위 회견을 살려고 했던 정치 세력이 있었다면 이거 당장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 세력인지 공개하라고. 그리고 이 5.18에 대해서 여전히 진상규명,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몰아붙여요. 국면 전환용으로 너무 좋잖아. 최근에 국임당 소장파 의원들이 광주도 갔다 왔잖아. 그죠? 그럼 걔네 한 20명, 30명 가지고 오면은 개헌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적어도 5.18과 관련된 상황. 무슨 말이냐면 되게 몰아붙일 국면 전환용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지금 막 터져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걸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국면 전환해서 개혁의 모멘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만 흔들고 박지희 씨가 개소리라고. 그래서 제가 공범이 되기 위해서 지졌다라고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